안녕하세요. 랭킹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는 정치 색깔 없이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은 오전 8시쯤 기준 상위 키워드는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화천 대유, 최재형 대선 캠프 해체, 아이폰 13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아이폰 관련 기사가 댓글 순으로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 최재형, 이재명, 아이폰 이 정도가 교집합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사고요.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는 국민의힘 컷오프, 최재형, 이재명 이 정도가 알고리즘으로 관심 뉴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최재형, 이재명, 아이폰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아이폰 13입니다. 기존의 아이폰 사용자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신제품의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구매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함께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포털에 아이폰 13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애플이 어제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3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15 바이오닉 칩을 적용해서 아이폰 속도를 높이고 전력 효율을 향상시켰고요. 칩에 내장된 CPU는 경쟁 제품 대비해서 최대 50% 빠르다는 게 애플의 설명입니다. 이 발언은 모바일 칩 제조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퀄컴을 저격한 것이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카메라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머리와 눈이 한층 좋아진 거죠. 라인업은 4개로 전작 아이폰 12와 같습니다. 기본형인 아이폰 13과 화면이 작은 아이폰 13 미니, 프리미엄 제품인 아이폰 13 프로, 화면이 큰 제품인 아이폰 13 프로 맥스 총 4가지고요. 색상은 아이폰 13은 5가지, 아이폰 프로는 4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아이폰 13 미니는 95만원, 아이폰 13은 109만원, 아이폰 13 프로는 135만원,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14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장 용량은 64기가가 없어져서 128GB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1테라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217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10월 1일부터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 10월 8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애플워치 7과 신형 아이패드 미니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애플워치는 기존보다 화면을 20% 키웠고요. 충전 속도도 33% 빨라졌습니다. 애플워치 7은 올해 가을에 출시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399, 우리 돈으로 하면 46만원 정도부터 가격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는 현재 한국에서도 사전 주문이 가능하고요. 9월 24일에 출시가 됩니다. 아이패드는 44만 9천원부터, 아이패드 미니는 64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랭킹 뉴스 탑2는요. 이재명 화천 대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업체죠. 화천 대유라는 회사에다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 악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세론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볼게요. 꽁꽁. 포털에 이재명 화천 대유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진행한 대장지구 개발 사업 중에 참여한 업체, 즉 화천대유의 배당금 특혜 의혹에 대해서 사업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것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일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이 뭔지 알아야겠죠. 데일리한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공공택지 개발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겠다면서 추진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업체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화천대유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던 2015년에 출자금 5천만 원의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포스코 등 굵직한 건설 회사들과 대장동 개발 관련 시공 계약을 맺게 되면서 5년 만인 2020년에 매출액 6,970억 원의 회사로 급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3년 사이에만 화천대유가 해마다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더 팩트 기사도 함께 보면은 실제로 최근 3년간 시행사의 배당 배분을 살펴봤을 때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기간에 1,830억 원을 배당받은 반면에 지분 1%인 화천대유는 같은 기간에 577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비율로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해당 사업을 기획했던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 취임 직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고 최근에는 이 지사 대선 캠프를 도왔다는 의혹도 있는 데다가 화천대유를 설립한 A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7개월 전이죠. 2014년 7월에 기자 자격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사실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련 의혹을 처음에 수면 위로 끌어올린 국민의힘 장기표 대선 경선 예비 후보는 참고로 이 장 후보는 1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 악이라고 큰소리치던 이재명 어디 갔냐라고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국민일보 기사로 보면은 오히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공영 개발을 결정한 성남시가 1조 5천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조달하지 못해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된 SPC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을 신설한 것이다. 화천대유는 이 성남의 뜰의 지분을 가졌고 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사들이 합의로 신설한 자산관리 회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투자금융기관만 알 수 있다. 특수목적법인인 SPC는 비용 지출이 세법상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용 회사를 별도로 만들게 됐고 그 만든 회사가 돈을 투자자들에게 나누는 형태였다. 1조 5천억 원의 사업인데 500억 배당금이 뭐가 많은 것이냐? 자신들의 위험 부담을 100%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위험 부담도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0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을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고 또 이 지사 캠프에 합류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 전 사장은 현재 캠프에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화천대유 대표이자 현직 언론사 간부 A씨에 대해서도 그럼 언론인들이 나중에 나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언론 도마 위에 오르겠다라면서 문제 제기의 부적절성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1은요.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캠프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선 캠프는 해체하지만 대선 레이스는 계속하겠다. 대신 캠프 없이 나 혼자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한편 오늘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발표가 됐죠. 이 컷오프 명단에 최재형 후보가 포함이 돼서 대선을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볼게요. 고고! 포털에 최재형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시스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대선 캠프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레이스에 성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이 시간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한다, 홀로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그동안 듣지 못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국민 여러분께 캠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깜짝 선언은 기성정치와 차별화하는 행보를 통해서 지지층에 어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감사원장 사퇴 후에 국민의힘에 빠르게 입당하면서 야심차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지만 낮은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핌에서 의뢰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여야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만 봤을 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등 순이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10시에 대선 예비 후보 11명 가운데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재형을 포함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이렇게 총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는데요. 1차 컷오프는 여론조사 80%와 당원 투표 20%로 결정이 됐고 이들 대선 후보 8명은 오는 16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기사에는 5차례로 적혀 있는데 총 6차례 토론으로 맞붙게 됩니다. 이후 다음 달 8일에는 2차 컷오프 대선 후보 4명이 선출이 되고요. 이때는 여론조사 70%와 당원 투표 30%가 반영이 됩니다. 본경선 투표에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비율이 반영이 돼서 11월 5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되게 됩니다. 네, 랭킹 뉴스. 오늘도 주요 뉴스 3가지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